안녕하십니까. 안병천 회계사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나 또는 한국에 거주하지만 미국의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상속과 증여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유언과 관련된 법규가 매우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특히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라든지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자,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을 때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한국은 이제 법정 상속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은 이제 그분의 상속인이 누가 될지를 법에서 정합니다. 네. 법에서 정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상속을 받게 되고 곧바로 다른 절차 없이도 소유권 이전되는 절차가 생겨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주고 싶고, 네. 그리고 법에서 정한 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넘기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법정 상속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상속인한테 먼저 재산이 가는 걸로 되기 때문에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넘겨받으려면은 유언 집행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이 특히 유언과 관련돼서는 좀 아주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또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인 부친이 유언을 남긴 경우에 상속 재산은 어떻게 이전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런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외에 계신 분의 부친께서 네. 한국 국적자라고 하시면은 네. 먼저 외국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중고법 판단을 해야겠죠. 네. 중고법을 판단할 때 그 돌아가신 분의 국적을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상속 절차가 진행되고 유언에 따른 절차도 상속 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언하는 절차 같은 것이 유언에 대한 집행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executive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유언에 따른 모든 과정을 갖다가 대행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한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한국에는 이제 유언으로 누가 이 유언을 집행할 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유언 집행자라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유언을 하시는 분이 유언 집행자를 정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유언 집행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남매다. 그러면 7남매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민법에서는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제 유언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7남매라면은 이제 네 분께서 동의를 하셔야지 그 유언의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2명 이상 있는 부모님들은 유언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자녀들끼리 싸우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한국에는 이제 유언제 검인 절차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유인 검인 절차나 이제 좀 비슷한 것이 이제 미국에는 이제 프로베이시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게 똑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어떤 건지 하고 한국의 유언 검증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유언을 남겼을 때 네. 원칙적으로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지 그 유언을 가지고 재산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많이 쓰는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검인 절차는 거는 유언장을 발견한 분이 법원에다가 검인을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모든 상속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유언에 대한 검인을 진행할 테니 법원으로 출석하세요라고 연락을 합니다. 네. 그럼 법원에 가면은 이 유언장이 발견되었고 어떤 경위로 발견되었으며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 유언장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뭐 의견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네.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 검인 조서라는데 기재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유언 검인 절차는 미국의 프로베이시랑은 전혀 다른 건데요. 네. 이렇게 한 번 딱 출석해서 확인을 받으면은 네. 그걸로 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생각이 문득 난 것이, 그러면 그것을 검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동포들 같이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네. 그 미국인 자녀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들어오지 않고 무슨 뭐 위임장 같은 거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유언 검인 절차는 유언장에 대해서 법원이 공개하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만 부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직접 한국에 오지 않아도 유언 검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대신에 유언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외에 계신 분에게도 출석을 할 기회를 부여해야 되니까 네. 한국 법원에서 영사 송달 방식으로 해외까지 송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이메일 보내는 것과 달리 수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통보하는 데까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유언장이 있어도 네. 그런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러스트를 리빙 트러스트를 잘 만들어 놓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트러스트를 기초로 해서 executive가 이제 이규제글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다 진행이 이렇게 돼서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한국은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검증 절차를 잘 밟아야 되니까, 특히 한국과 미국의 자녀가 흩어져 있다든지 또는 그 해외에 있는 자녀 중에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럼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미리 잘 준비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자녀들의 위치, 소재도 좀 파악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인 절차를 이렇게 이제 다 마치게 되면 상속 재산이 바로 상속인들한테 전달이 되나요?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나요?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은 그걸로 자기 명의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네.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을 명의 이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처분해서 반출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한국에서는 이 재산이 해외로 나가기 전에 모든 세금을 다 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겠죠.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겠죠. 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 완료를 증명해야지 이제 그거를 처분한 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피할 수 없는 세금 잘 정리해야 뒤끝이 깨끗하겠죠. 예. 그리고 또 한국에는 뭐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건 또 어떤 것인가요? 한국의 유언 대용 신탁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는 리빙 트러스트랑 동일한 제도입니다. 네. 미국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보통 리버커블 트러스트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제 이걸 하면은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는 이제 프로베이스를 굳이 피할 이유는 없지만 네. 신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속 설계도 가능하고, 네. 재산 이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에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바로 수익자인 상속인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 제도랑 비슷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빙 트러스트라는 말을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말을 그 시스템하고 이제 비슷한 거로 이제 사용한다고 이제 우리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언이 있을 경우 이제 상속 절차에 대해서 이해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언 없이 만약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